글로벌 변수들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랩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간밤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여전히 수치는 높지만 그래도 14개월 내 최소폭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2021년 10월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9.1%까지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6.5%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 한 30%는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지난달 대비해서 0.1%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단위 상승이 아니라 작년 말 대비 이제 작년 11월 대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제 예상보다 좀 높았긴 했지만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그 주거비가 한 전체 인플레이션 계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자는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절대적인 수치 6.5% 인플레이션 상승은 시장의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어제 발표 직후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눈치 게임이 본격적으로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상승적으로 마감한 거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이 과거 1년 기준으로 최저치까지 내려온 건 사실은 사실이지만 연준이 사실 지금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거든요. 그래서 2%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3배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를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과연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는 신호탄이라고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떠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벵가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금리 하락이 나오는 시점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까지 사실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우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금리 곡선이 그려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올 3월 이제 한 두 달이 남았죠. 올 3월에 금리가 고점에 도달한 이후 올 11월부터는 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장은 항상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 하락이 좀 사실인 거는 맞지만 6개월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 2%의 두세 배, 지금 3배 이상의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 화요일에 했던 연설인데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흔들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또 강경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준의 이제 대응에 시장의 참가자를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이제 독립성을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1월 경에는 금리 인하를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능성 뭐 대략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현재 시점은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가능성 50% 정도의 확률로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50% 정도의 확률로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요 11월부터 하락한다라는 전망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한 2, 3개월 전에도 유사한 전망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앞당겨지거나 이제 늦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미국 경기가 훨씬 더 빠르게 더 나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과정에선 사실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럽죠. 이제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발생을 하거나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부양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전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이 2%에 빠르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발표치를 보면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거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변수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의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아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 중 하나는 미국의 주거비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 금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월세 변화 같은 이런 변화되는 데이터들이 그 연준의 시장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당분간 연준의 의사 결정에 따라 뭐 시장의 방향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투자 전략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 앞선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뭐 사실 방향을 잘못하면 좀 이제 너무 늦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시장이 이제 엇박자를 탈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제 방송에서도 저희 이제 크라프트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뭐 부맨 쇼크 지수라든지 아니면 AI 리스크 인디케이터 위험 지표 같은 것들 좀 종종 소개를 이제 드렸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시장의 위험도에 따라서 주식하고 현금 자산 배분하는 모델인데 사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이런 전략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 이제 주식 채권이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시장을 겪다 보니 주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금 간의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전략에 대한 이름이 버퍼드 ETF라고 해서 버퍼를 좀 가져간다, 좀 쿠션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시장 상승기에는 수익률이 좀 포기하지만 하락 때는 뭐 현금을 사용하던 아니면 다른 이제 금융상품을 사용하던 하락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제 그런 전략 ETF들인데 올해도 사실 굉장히 크게 자산이 늘고 있고 작년에도 굉장히 자산이 크게 늘고 있어서 ETF 중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이노베이터 ETF라는 ETF 용사가 있는데 거기 나온 상품 중에 하나가 BNOV라는 이제 ETF가 있어서 뭐 이런 전략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은 좀 쫓아가고 하락은 좀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현금 혹은 다른 자산들을 방어한다라는 이런 ETF들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해서 작년만 한 10한 3, 4조 정도 이제 늘었고 현재 한 20조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미국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좀 시장이 불확실할 때 방어 전략을 같이 탑재한
그런 전략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장 상황도 결국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 뭐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하방 위험을 방어해주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이죠. 이 미국에서 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4분기 기업 실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 지난해 4분기 이익 1년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뭐안 좋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따른 시장 영향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은행들 실적에서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이제 걱정 중에 하나는 미국의 종합은행들은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뭐 M&A라든지 아니면 뭐 자문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M&A 관련한 비즈니스가 전년도 대비 거의 50%씩 가까이 매출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시장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은행 비즈니스 중에서 특히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 은행 관련한 쪽들의 이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게 좀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은행주들은 사실 한번 이제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금리 환경이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고금리 환경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M&A 같은 그 투자은행 부서에서 실적이 악화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가 되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불확실한 게 그 투자은행 실적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들 예대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은행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는 다른 주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